대표님, 구독자분한테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이요? 사연? 이건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자, 노후 준비로 경매 공부를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드디어 첫 낙찰을 받았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자, 낙찰받은 물건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인데요. 와, 동작구 되게 좋은데 너무 좋은 걸 받으셨네요. 자, 낙찰가가 2억 8천인데 3억 4천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와, 마무리가 잘 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경매를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제가 1주택자라 각종 세금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주변에서 계속 매매를 할 거라면 매매사업자를 내야 절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금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저처럼 경매 초보도 매매사업자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딱쌤이라고 해주셨네요. 실제로 우리 회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도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제 세금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매사업자를 이용한 절세 방법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남는 것 같지만 뒤로는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매매사업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매사업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사업자, 관련된 사업자 중에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매매사업자는 임대와 전혀 다른 방법의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임대는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 내는 사업자인데, 여기 있는 매매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고 팔기 위한 사업자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사업자분들을 세금적으로 우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돌아가려면 세금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세금 안 내면 사는 것보다 사업자로 내서 정당하게 세금 내는 게 맞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부동산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단기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의 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약간 투기적으로 봐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사고 팔게 되면 이 사람은 투기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세금 혜택을 다르게 구분을 해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단기 매도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기 매도의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1년과 2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받고 1년 안에 팔면 이것도 단기라고 봐요. 그러면 너 바로 샀다가 집으로 써야 되는데 바로 팔았지? 그러면 매매사업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려 77%의 세금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떼고 나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았네? 근데 세금이 얼마? 77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떼이는 건 아닌데 약 230만 원만 내가 수익이 얻게 되니까 생각보다 조금 어때요? 아쉬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년 안에 팔면 그래도 1년은 지났으니까 66%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660만 원을 빼면 실제로는 얼마냐면 340만 원 수익을 얻는 것도 약간은 어때요? 아쉽죠.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내가 경매 물건을 찾고 권리 분석하고 조사하고 임장하고 게다가 낙찰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매 사업자로 세금 절세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더라. 자, 그래서 매매 사업자는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단 몇몇 분만 빼고. 누굴까요? 공무원. 맞아요. 공무원 분들이 이 매매 사업자를 낼 수는 있는데요, 겸업 금지 조항이 좀 걸려 있어서 걸리면 혼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요, 연령 제한도 없고 성별 제한 아무것도 없이 누구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사업자가 도대체 얼마나 절세가 되는 걸까? 가장 중요한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수천만 원 절세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일반 매도, 매매 사업자를 이용한 절세 매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고 드라마틱한 수익을 내서 기뻐했는데 사업자를 안 내면, 자, 예를 들면 차익이 약 5천만 원이 났다고 해볼까요? 내가 낙찰받고 매도를 했어. 5천만 원이나 벌었어. 근데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일반 매도로 그냥 팔게 돼버리면 세금이 5천만 원이 몇 프로? 77%를 내야 된다. 그러면 70%만 대략 잡아도
무려 3,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죠.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절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 매도는 세금이 무려 3,5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자, 매매 사업자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업자를 내면 얼마나 절세가 될까? 이걸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뭐냐? 종합소득세율이란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 사업자분들을 사업 내서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총정산을 내서 세금을 한 번 내게 돼요. 그게 언제 내는지 아세요? 5월달, 맞아요. 5월달에 우리 직장인분들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말정산을 내지만, 사업자 내신 분들은 5월달에 이 사업자 이제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 한 거면 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가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여기에서 세금은 어떻게 기준이 되느냐? 1년간의 총소득이에요. 1년간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기준도 어떻게 되냐? 5월 달부터 그 다음 연도 4월이겠죠? 이 기간 동안의 수익을, 1년간의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한 다음에 사업자 신고하는 게 만약에 7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이 아니라 내년도 5월 달에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한 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종합소득세율이란 거는 1년간의 수익이 총 얼마나 되느냐를 세분화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 수익이 얼마나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내야 되고, 조금 벌면 조금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소득세율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종합소득세율 이제 26년도인데 1,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났어. 몇 년간? 1년간. 1년간의 소득이 1,400만 원 미만이면 6%의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약 80만 원대의 세금만 내면 된다. 드라마틱해지죠? 자, 근데 아까는 얼마 차익이라 했어요? 5천만 원. 자, 그러면 그 구간으로 가볼게요.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여기네요. 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5천에 15%니까 얼마일까요? 700만 원 정도? 대략 70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700만 원이 아닙니다. 옆에 보면 누진공제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126만 원만큼을 실제 세금에서 또 빼줘요. 그러면 내가 700을 내는 게 아니라 누진 공제액만큼을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세금은 700이 아니라 거의 500 수준까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는 5천만 원에 3,500이었죠. 세금 내는 게 77%니까. 근데 매매사업자를 내는 순간 얼마로 떨어져요? 거의 500만 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벌써 얼마를 절세한 거예요? 3천만 원인 거야. 3천만 원 우리가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은 지금 수익을 냈는데 얼마 수익을 냈었냐? 6천만 원의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보면 6천만 원이니까 어느 구간? 여기예요, 여기. 5천에서 8,800만 원이라는 거죠. 쭉 따라가니까 얼마? 24%. 약간 배 아파요. 그러면 자, 6천만 원에 24%면 6, 20이 한 1,200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진짜 그게 아니라 뭘 해준다? 또 여기서 공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또 600만 원이 또 빼지니까 어때요? 실제로 내는 세금은 60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매매사업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절세액이 정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경매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벌기 위해서요. 근데 수익이 꼭 차익만 있는 게 아니라 절세도 나한테 수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게 뭐냐? 바로 이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가에 대한 개념도 있겠고,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익이 전부 다 내 수익은 아닐 거예요. 가령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매 낙찰 받을 때, 그리고 매도까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뭐가 있을까요? 수리비. 그렇죠. 수리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중개 수수료, 취등록세. 우리 세금 낸 거는 나한테 수익은 아니잖아요. 각종 세금. 또 우리가 낙찰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이전할 때 법무비용, 명도할 때 이사비 비용 처리로 인정된다 안 된다? 이사비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거의 웬만한 증빙 가능한 것들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낙찰받고 대출을 일으키죠. 근데 매도할 때까지 이자 냈죠. 이자비도 까줍니다. 결국에는 이 비용까지 다 제한 거에 수익의
1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자분께서는 6천만 원의 차익이 났지만 실제로 6천만 원 구간이 아니겠죠. 자, 예를 들면 수리비로 100만 원, 여기도 얼마에서 총 비용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발생했다 해볼까요? 그러면 실제 이분한테는 6천이 수익이 아니라 뭐예요? 5천만 원의 수익인 거지. 자, 그러면 아까는 세율이 24%였는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얘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들어서 15%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 차익이 아니라 비용 처리까지 싹 다 끝낸 순수익의 구간이 도대체 어디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때 매매 사업자는 필수가 되고요. 동시에 방금 했던 비용들을 내가 세금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영수증 처리가 조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정리를 해놓다가 나중에 내년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거를 제출하면 모든 비용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했을 때 남들과는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매할 때는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 사업자를 원래는 다 인정을 해줬는데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조금 나오게 되면서 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매매 사업자를 인정해줘서 절세를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또 나눠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울 전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 중에도 규제 지역이 몇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뭐 과천이라든지 광명, 최근에 또 어디가 또 규제로 들어간 동탄, 구리,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된 곳들은 뭘 인정을 안 해준다? 매매 사업자 인정을 전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으로 가서 내가 단기 매도를 하려고 하면 매매 사업자 인정이 안 되니까 몇 프로 세금? 77%를 낼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은 서울이나 이 지역들의 경매 낙찰가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매하는 분들이 다 단기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여기 절세가 안 되니까 도전 자체를 안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규제 지역이면 어떻다? 매매 사업자로 무조건 절세를 다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딥하게 들어가면 이 부분이 매매 사업자를 인정을 안 해주지만 딱 한 경우만 인정을 해줘요. 무주택자가 한 개를 취득했어. 그걸 단기 매도했어. 이때는 인정을 해줘요. 0에서 1이 된 거를 바로 팔면 매매 사업자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또 무주택이 됐겠죠. 그 상태에서 또 한 개를 한 것도 인정을 해줘. 그리고 다시 0이 되면 또 한 개, 0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절세 인정을 또 해줘요. 그래서 규제 지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도 하실 분들은 누구만 가능하겠어요? 그럼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만 가능하다라는 현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규제 지역이면요,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상관없이 모든 부분을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인정해준다. 그러면 내가 현재 주택수에 따라서 매매사업자 절세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역 선정을 잘 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굳이 안 내도 되니까 많은 부분이 절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매매 사업자를 그러면 네. 매도하기 전에만 내면 돼요? 자, 매매 사업자를 언제 내야 되느냐? 이것도 사소한 걱정일 수도 있거든요. 볼게요. 자, 매매 사업자는 요 단계를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경우가 있고 소유권 이전하면 잔금 납부를 해야 내 거가 돼요. 소유권 이전, 잔금 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매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 전에 계약도 있겠죠. 계약서를 쓰고 며칠 뒤에 잔금 납부를 하잖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 단계를 잘 보면 자, 우리 매매 사업자는 어느 구간에서 내는 게 제일 좋냐? 자, 낙찰받기 전에 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내면요, 국세청에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가 어딥니까? 라고 통보가 날아와요. 근데 사업장 주소지를 내 집으로 하면 좋겠지만 내 집으로 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맞거든요. 매매 사업자의 특성상. 그러면 다른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낙찰 받잖아요. 그 낙찰 받은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업장으로 한 월세 계약서라든지 임차해서 사업 운영하는 계획서를 내세요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없잖아. 그래서 뭘로 증빙하냐? 낙찰 영수증을 내서 증빙을 하면 인정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낙찰받기 전에라고 한다면 매매 사업자를 내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내냐? 낙찰 받고 이때부터 이제 매매 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근데 기한이 또 있어. 마지막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매매 사업자를 내야만 해당 물건의 비용들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잔금을 납부까지 했는데 매매 사업자를 내서 지난 것도 인정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언제 내는 게 좋냐? 낙찰받고 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보면 매매 사업자라는 거는 경매할 때 필수적인 거다. 그리고 세율 자체가 기본 양도소득세냐 종합소득세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고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 절세할 때도 단순 차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 처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특히나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매매 사업자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또 주택수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는 게 가장 큰 오늘의 요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경기도 주부님께 딱 맞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바로 매매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매도 잔금을 받은 후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요. 해당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매를 계속 하시게 될 텐데 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영수증들은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편리함을 위해서 세무사분께 기장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경매나 공매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